6070 늦깎이 인생 에세이. 이 글은 9명의 늦깎이 학생들의 이야기 중 4부 가족 이야기, 이옥연님, 변인자님 이야기입니다. 지난 삶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낭독하며 힘들었지만 잘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하며 지금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5컬레의 깜장 고무신 이옥연.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안동 예안면 신남리 정자골은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커먼 밤이 되면 달빛만이 유일하게 보이는 마을입니다. 큰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 때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불이 켜지던 날은 세상이 다 밝았습니다. 시할머니, 남편, 아들 오형제가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둥이는 팔짝팔짝 뛰면서 엄마 눈이 부셔요 라고 했습니다. 구석탱이 시렁 아래에 있는 어지러운 물건들까지 훤하게 다 보였습니다. 우리 집의 불알 전구는 모두 4개였습니다. 안방에 하나, 사랑방에도 하나, 정지와 석가래에도 하나씩 달았습니다. 정지에서 저녁밥을 푸는데 흰쌀밥이 선명하게 보이니 또 찰기가 흘러 보였습니다. 눈을 돌려 석가래 밑을 바라보니 남편, 아들, 오형제의 깜장 고무신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있는 6컬레의 고무신이 꼭 우리 집 남자들을 닮았습니다. 남편은 상계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5명의 아들들도 모두 상계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첫째가 6학년일 때, 둘째는 5학년, 셋째가 3학년, 넷째는 1학년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비포장 십리길을 걸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세차게 오는 날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온 셋째 아들은 고무신을 벗어 발바닥 뒷부분을 뒤집어 까보이며 말했습니다. 흙물이 묻은 고무신이 미끄덩거려 발라당 자빠졌어요. 우는 나이에 마음을 달래기보다 다음번에 또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또 고무신이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극성맞은 셋째 아들에게 당부를 단단히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골갱이를 잡아왔습니다. 엄마, 골갱이 이만큼 주워왔어요. 깜장 고무신에 가득 담은 골갱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어떻게 잡았어? 고무신을 돌에 대고 왼손으로 쭉 끌어서 담으면 돼요. 신이 난 셋째는 맨발로 동동거리면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고무신 때문에 울고 오늘은 고무신 때문에 웃는 아이들 때문에 덩달아 나의 마음도 울고 웃었습니다. 장맛비로 냇가물이 많이 불었던 날 셋째 아들이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고무신 한 짝이 냇가에 떠내려갔어요. 이놈의 자식, 지 신발도 하나 못 챙겨? 야단을 치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엄마, 내일은 뭐 신고 학교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교 가지 마! 없는 살림에 고무신을 생각하니 욱 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짝을 잃은 고무신을 마루 밑 아래에 모아두었습니다. 어쩌다가 잃어버려서 남은 한 짝, 한쪽만 낡아서 남겨진 한 짝, 그렇게 남겨진 것들 중 대충 짝을 맞춰 한 컬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의 고무신은 별나게
빨리 달았습니다. 그해 여름에 잃어버린 것까지 하면 한여름을 나기까지 새 컬레는 신었으니까요. 신발이 빨리 떨어진다고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신발 때문에 야단 맞던 아이의 표정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고무신을 금방 살 수도 없었습니다. 장이 서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읍에 가려면 40리 길은 가야 했습니다. 5살 망둥이도 검정 고무신을 신겼습니다. 막둥이는 깜장 고무신이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도 하얀 거 사줘요. 안 돼. 형들이랑 똑같이 깜장 고무신 신어야 해. 하얀 거는 때가 시타서 자주 문질러 주어야 하니 손이 많이 갔습니다.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집안 일까지 도맡아 해서 할 일이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깜장 고무신을 신어야 그나마 일을 줄였지요. 읍내 사는 아이들은 구두나 운동화를 신었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은 죄다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같은 학년이나 연년생 아이들이 모이면 고만고만한 깜장 고무신이 우리 집 마당에 수북합니다. 그 당시 우리 동네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집 툇마루에서 동네 아이들이 종종 놀았습니다. 언제야? 밥 먹어. 해가 지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내 거야. 지난 장에서 사온 거라 새 거거든. 아니야, 이건 더 작잖아. 내 거야. 한 짝이 더 크잖아. 이게 내 거야. 자기 고무신을 찾아 신느라 난리였습니다. 정작골에는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왔습니다. 첫 차는 아침 9시, 막차는 저녁 6시입니다. 장이 서는 날 아침 첫 차를 타고 장에 갑니다. 셋째 아들 고무신을 사고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기 위해 바리깡도 샀습니다. 장에 가면 700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700원이면 아이들 먹을 게 얼만데 과자나 사가야겠다. 장 보따리만 눈 빠지게 기다릴 아이들이 생각나서 발걸음이 과자 가게로 향했습니다. 막차를 타고 다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서면 엄마보다 장 보따리를 풀기가 먼저였습니다. 5 아들들은 풀어 헤친 보자기 안에서 과자를 보고 한장하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운동화를 사왔습니다. 고무신은 타이어, 마크가 있는 것을 샀지만 운동화는 메이크 없는 마구잡이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날에는 오가는 20리 눈길을 걷느라 운동화가 다 젖었습니다. 밤새 부뚜막에 말려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운동화 속에 비닐을 넣어 신게 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오면 운동화의 비닐은 모두 오간 곳 없이 사라졌습니다. 겨울날 저녁이 되면 환한 전구 불 아래에 식구가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마루 밑에는 바쁘게 하루를 보낸 깜장 고무신도 우리 식구들처럼 모였습니다. 쉬는 날이 되면 장에서 사온 바리깡으로 아들들의 머리를 밉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첫째부터 차례대로 아버지가 밉니다. 형 넷의 머리통이 까칠까칠해졌습니다. 5째는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며 아빠, 조금만, 요만큼만 남겨주세요. 요만큼만 남겨놓아달라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바리깡을 바짝 밀어 올렸습니다. 다섯째 아들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녁상 앞에 5명의 동자승이 모여 앉았습니다. 까끌까끌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니 웃긴가 봅니다. 깔깔깔 웃으면서 몸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말씀하십니다. 시원해서 좋지 뭐. 그렇게 한마디에 또 까르르 웃습니다. 한 이불 밖으로 빡빡이 머리만 내놓고 누운 5 아들들. 밖에서는 깜장 고무신들도 밤인 걸 아는 듯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된 5 아들은 장성하여 제 가정을 꾸미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 하고 옛날이 생각나도 자식들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행여 그때의 가난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는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지금도 깜장 고무신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고무신 앞부분을 손으로 꼭 쓰다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깜장 고무신을 보면 어릴 적 아들들의 모습이 눈에 아련해집니다. 많이 품어주지 못했던 그 시절, 좀 더 쓰다듬어 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듭니다. 고무신을 만지는 나의 온기가 아들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부천 춘희성인문예학교 이옥연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엄마와 부엉이 변인작 글 그림 낭독 이성작 그림. 어릴 적 우리는 물 흐르는 개울가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개울가 오두막집 옆에는 크고 늙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고목나무를 지나면 대갓집이 있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면 우냐 인자야 라고 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은 오두막 집이었지만 애갓집은 큰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넓고 앞마당에는 거위와 수탉이 놀고 있었습니다. 5살적 그때에는 앞마당에 있는 거위와 수탉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단단히 마음먹고 마당을 마구 뛰어 들어가야 할머니 방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종종 엄마는 할머니 댁에 다녀올게, 동생이랑 잘 놀고 있어 하시고는 애갓집에 가셨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늙고 큰 나무에 앉아있는 부엉이는 부엉부엉하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방에 문풍지도 붕붕 함께 울어댔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문풍지 울음소리가 세차질수록 동생이랑 나는 무서워 울었습니다. 부엉이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으니까요. 동생과 내 울음소리를 듣고 조용히 좀 해. 온 동네가 다 들리겠다. 엄마가 오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을 뚝 붙였습니다. 야단을 맞아도 엄마만 있으면 무서울 것 없이 그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일찌감치 아침밥을 해놓고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가셨을 때입니다. 오두막 우리 집 높은 문지방을 엉덩이를 뒤로하고 엉거주춤 방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만 부뚜막 가마솥에 빠져버렸습니다. 으악 나는 울었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뗀 지 한참 지나 뜨겁지는 않았지만 으악 놀란 마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고목나무의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신 건지 뛰어오신 엄마가 나를 번쩍 안아서 가마솥 안에서 꺼내주셨어요. 엄마의 숨찬 소리를 느끼며 품에 안겼습니다. 헉헉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커져서 부엉이 울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다친 데 없는지 여기저기 살펴주시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만 느껴졌습니다. 깊어가는 밤 엄마 품에 안긴 나와 동생이 깰까 부엉이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앞 졸졸물이 흐르는 개울가의 커다란 늙은 고목나무에서 부엉부엉 울던 부엉이. 밤이 깊어갈수록 부엉이는 슬피 울어대고 슬프고 무서워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 어린아이는 엄마보다도 더 나이가 든 내 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소송면 만소리에서 자란 엄마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엄마는 외할머니 댁 옆에서 살았습니다. 부엉이 울던 오두막집에서 엄마가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남동생을 낳았다고 많이 좋아하셨던 어린 엄마. 돌아가신 엄마 품에서 젖을 먹겠다고 울던 남동생. 그때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도 다 울었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가장 슬펐을 때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부엉이를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나 눈물이 납니다. 이제 보기도 힘든 부엉이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난 내 딸의 엄마 한감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무서움에서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옆 골목에 앉아 울던 부엉이 소리, 엄마의 숨소리와 야단하는 잔소리, 그 소리가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부천 춘희 성인문예학교에서 변인자 쓰고 그리고 낭독하다. 이성자도 그리다.